우리에게 수군가로 잘 알려진 판소리 퇴별가에는 용왕의 병이 나자 풍천장어를 대령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봄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풍천을 찾아 올라오는 반가운 손님. 야, 여기 장어도 있네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잡히는구나. 바람을 타고 흘러온 건강한 맛, 풍천장어입니다. 용왕의 병도 낫게 한다는 생명력 넘치는 음식 풍천장어를 찾아 전북 고창으로 떠납니다. 은은한 봄내음이 풍겨오는 남도의 햇살을 즐기며 길을 나섰습니다. 고창은 판소리 6마당을 정리한 독리 신재효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가 정리한 판소리 퇴별가에 바로 풍천장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불렸는지 궁금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 제가 풍천장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고창에 왔거든요. 네, 온 김에 이제 판소리 박물관도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퇴별가 안에 그 풍천장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어려운 소리예요. 아. 흔하지 않은 소리, 우리가 못 들은 소리예요. 아, 풍천장어 이야기는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사실은 좀 의아해서 한번 좀 적어와 봤어요. 그 대목을. 근데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이거를 소리로 녹인다면 좀 어떻게 녹일 수 소리로 있는지. 한다면은 예. 그냥 우리가 아니, 이건 아니 쪽도 아니고 충분히 시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소리도 들린다면 이렇게 하거든요. 백결핵을 주자하는지 풍천장을 대령하고 이렇게. 아, 혹시 그러면요, 이 고창에서 이 풍천장어를 좀 보려면 예. 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운사를 찾아가다 보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예. 여기 민물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다 나오는 우측에 예. 그러면 그 대목이 민물하고 바닷물로 섞여서 풍천장어를 해서 그가 유명하다 그렇게 예. 알려져 있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길목의 좌치 나루터, 풍천장어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와, 여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풍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닷바람이 거센 이곳 인천강 하구에는 개펄이 형성돼 있어 장어의 먹잇감이 풍부합니다. 야, 여기는 강 하구에 이렇게 바다처럼 뻘들이 많네. 약간 조개 냄새, 뭐 미역 냄새 이런 바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뭐 작은 그 가는 모래 입자 같은데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러네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구간 기수역. 이 기수역이 바로 풍천장어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풍천장어를 잡는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많이 잡히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동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풍천장어는 수천 킬로미터 바닷길을 거슬러 이곳 고창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 걸음 가기가 힘든데요? 거기가 좀 지역이 안 좋아요. 이야, 바다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이쪽. 아, 바다에서 지금 한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1km 한 500m 되겠네. 500m 정도요, 바다에서. 그럼 치어들이 지금 이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갯골이라고 해야 돼요? 하천. 여기를 따라서 쭉 그러면 상류로 올라가는 건가요? 어이구, 서 있기도 힘드네 이거.
그렇죠. 장어는 물 타고 빗물만 있어도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가장 천적이 없는 곳이 이곳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물까지 가기에는 멀고 예. 여기에 천적이 가장 숨을 곳이 많고 기수지역이라는 게 원래 숨을 곳이 많고 먹이가 풍부하고 예. 그다음에 천적이 좀 덜하니까. 장어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얘긴데요. 특히 어두운 돌무더기 속에 숨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숨어 있는 장어를 그물로 포획하는 것이 전통적인 장어잡이 방식입니다. 그물을 쳐놓고 난 뒤에는 돌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장어의 서식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이 장어잡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예. 원시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아, 이 방식이요? 예, 동남아도 있고 예. 일본도 있어요. 아.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을 모아 놓으면 거기를 장어들이 집처럼 그렇죠. 활용을 하고. 은신 조절시켜 은신처면서 먹이 예. 장난도 하고. 돌을 치울 때 은신처를 잃은 장어가 놀라 달아나는 길목에 그물을 놓는데요. 혹시나 이 돌무더기 속에 장어가 없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몇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어들이 일로 도망가다가 걸리는 거네요? 오! 야, 여기 장어도 있네요. 수월이 몇 마리 나가는 그물에 걸려든 장어를 보니 그 빛깔이 개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뻘색을 닮았네요, 이 등색이. 그렇죠. 물색을 쓰죠. 대부분 색깔이 비슷해요. 예. 대부분 자연산은 원칙은 없는데 여기 대가리 있는 데 있죠? 예. 옆구리 여기 예. 노란색을 떼요. 자연산이요? 그렇지. 아, 그러네요, 정말. 배 노란 거 있어요? 배는 다 해요 다. 배는 다 해요. 배는 하얗고, 이 아가미 앞쪽이 좀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노란색. 없어요. 예. 여기 물을 좀 담아줘야 되나요? 자연산 풍천장어의 습성과 이동 경로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기수지역이라는 게 예. 뭐 세계 어디를 가든 영양의 보고잖아요. 예. 응? 가장 풍부하고 먹이가 풍부하고 어종의 다양성. 예. 여기가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예요. 예. 먹이 풍부하고. 고창의 기름진 땅을 적시고 있는 바닷물에서 자란 생명력 넘치는 풍천장어. 이곳 고창 사람들에게 장어는 자연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아들에게 전통 장어잡이 방식을 물려주신 아버지. 장어 손질 솜씨도 능숙합니다. 예전에 아버님 좀 이렇게 어리셨을 때, 꼬마였을 때, 그때도 이렇게 장어 많았어요, 여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어가 그냥 시글사글 했지 그냥. 예. 그것 때문에 땅 고기조차 잡지를 못했어요. 장어 이 그물로 한번 뜨면 그냥 예. 장어가 그냥 이 차대찬 것이 굵은 놈은 안 잡히고 차대찬 것이 막 울트려 나오니까 예. 그것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어. 지나친 포획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속히 줄어들어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자연산 풍천장어. 손질을 마치니 장어 고유의 빛깔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장어를 구울 때도 다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우실 때 뭐 등 쪽을 먼저 올린다든지 배 쪽을 올린다든지 그런 요령이 있나요? 음쪽이 먼저 가야지. 등 쪽을 불 쪽으로요? 등이 근데 빨리 타요. 자연산 장어는 양식 장어에 비해 살이 더 부드러운데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장어 요리법의 기본은 소금만 뿌려서 구워 먹는 구이 요리입니다. 이때 고창에서 난 천일염을 써야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창 지역 소금은 다른 지역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서는 쓰는 뭐 송화가루로 날린 소금이라 해가지고 그 솔나무 가루가 예. 날리던 그 시기에 예. 나오는 소금만을 여기 분들은 사요. 여기는 그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타닥타닥 소금이 타는 소리마저 정겹습니다.
노릇노릇 그냥 잘 익은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익었어요. 예. 타지도 않고 고기가 부드러워 굉장히. 네.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멋을 부리기보다는 먹기 편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 농가 요리의 특색. 춘삼월에 갓 잡은 자연산 풍천장어와 봄철에 만들어낸 천일염의 조화. 그 심오한 맛의 경지는 꼭 이맘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깊은 맛을 지니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장어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과는 사뭇 다른 맛이었습니다. 고소합니다. 야, 보통 장어 먹을 때 그 느끼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그냥 담백하네요. 조금 이렇게 막 이제 뻘 속에서 잡은 거라 조금 자연 상태의 그런 맛이 날 거. 네. 또 다른 조리법으로 만드는 자연산 풍천장어 요리. 고추장, 여기는 마늘하고 생강, 고추장 양념을 기본으로 생강과 물엿 등을 골고루 넣어서 조리는 장어 조림입니다. 장어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양념이 색다른 맛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 이 요리는 고창 농가에서 전해오는 독특한 방식의 장어 요리입니다. 장어를 그저 먹기 편한 크기로 뚝뚝 썰고 텃밭에 심어둔 채소를 넣어 꾸밈없이 편하게 만든 건데요. 일하다가 새참을 먹듯 즐길 수 있는 간편 요리입니다. 구이도 구이지만 이렇게 졸여서 먹으니까 훨씬 더 쫄깃쫄깃한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야,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여기라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입맛이 좀 돌아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장어가 많이 잡히던 시절에는 반찬으로 흔히 상에 오르던 요리였다고 합니다. 밥하고 궁합이 왔죠? 네. 맞을 거예요 아마 밥하고. 딱 매콤하면서도 네. 담백하고, 네. 딱. 고창의 풍천장어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건 1970, 8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고창이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풍천장어를 먹는 것이 관광 코스 중 하나가 됐고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 1등 공신은 선운산에 자리 잡고 있는 고찰 선운사입니다. 인천강을 굽어보는 곳에 있어 한편의 산수와 같은 절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상춘객들의 발길을 잡는 선운사의 매력, 그 활용 점정은 단연 동백꽃입니다. 선운사 가는 길에 줄잡아 100여 곳의 식당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80년대 이후 전성기를 맞은 풍천장어의 명성은 아직도 맥이 끊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을 상대로 한 식당들은 요즘 입맛에 맞춰 대중화된 장어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름진 장어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려진 생강, 또는 기호에 따라서 부추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양념장어는 좀 맛이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있는 것 같고요. 소금구이는 담백한 맛이 있고 약간 느끼하긴 한데 야채랑 생강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한 맛이 없으니까 괜찮고 그래서 저는 양념장어가 더 맛있어요. 장어 양념구이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대표적인 장어 요리 중 하나인데요. 이것과 다르게 고추장과 채소를 버무려서 굽는 장어 고추장 양념구이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만이 알고 있어 간혹 만들어 먹는 요리입니다. 양념을 발라서 석쇠에 올려 바로 굽지 않고 장어 조림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 번 익힌 다음 석쇠에 올려 굽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어탕 또한 특색 있는 요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물을 끓였을 때 장어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한 필수 재료, 생강을 비롯한 다양한 채소와 월계수잎, 그리고 말린 장어가 주 재료로 쓰입니다. 장어탕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삶은 우거지입니다. 별미 요리로 손꼽히는 우거지 장어탕은 양식 장어가 많아지면서 느끼함을 줄이고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끓일 때는 무려 4시간을 푹 고안해 장어의 깊은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를 얹어주면 봄 향기가 그릇째 전해집니다. 고창에서도 이제 장어 요리는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해졌습니다. 장어의 비린 맛을 네. 제거를 없애려면 생강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아. 최고입니다. 이런 고추장 양념구이 말고 왜 네. 간장 소스로 만든 것, 네. 그거는 대략 언제부터 좀 드셨어요? 70년 후반부터 80년대 초반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뭐 계기가 있었나요? 고창이 유명해지면서 예. 관광객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예. 이런 고추장 양념구이는 잘 몰라서도 못 드시고 예, 근데 예. 관광객들 잡기 위해서 예. 모든 이렇게 업소 사장님들이 예. 이제 연구하는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약간 달고 예, 이렇게 예. 현대인들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풍천장어가 보양식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면서 고창의 또 다른 명물인 복분자도 함께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1980년대 후반 이후. 풍천장어를 먹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 황토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해풍을 맞고 자라 건강하다며 복분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이 농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분자를 가공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복분자 열매를 냉동한 뒤 갈아낸 원액의 영양분을 활용해서 복분자즙을 추출해내는데요. 이것이 풍천장어의 맛을 돋우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루가 잘 되고 있네. 복분자 원액이 나오고 이 원액을 주재료로 고추장과 물엿, 월계수잎, 그리고 통후추를 넣어 복분자 양념을 만들게 되는데요. 복분자에서 검붉은 색이 배어나오면서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 복분자를 넣어서 만든 소스예요? 네. 여기 소스에 사과사라의 소스를 따라가지고 예. 이렇게 따른 다음에 그래서 이 색이 약간 좀 거무스름한 복분자색, 좀 진한 색이 나나 보네요. 구세 소스를 묻혀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물 잘 들고 있을게요. 네. 단맛을 엮어낸 복분자 양념을 장어에 바르면서 굽는 장어 복분자 양념구이. 초벌구이한 장어에 양념을 바르고 3번 정도 뒤집어가며 굽는데요. 뒤집을 때마다 양념을 발라줍니다. 복분자 향이 코끝에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도 있지만 복분자가 곁들여진 장어 요리는 달고 고소한 영양식이자 보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양념구이와는 그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장어에 복분자 소스와 생강만 네. 얹고서요. 예. 어떠세요? 보통 장어 먹으면 왜 약간 좀 느끼한 맛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이렇게 싹 잡힌 것 같아요. 그냥 담백한 맛, 고소한 맛만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양념구이 특유의 어떤 그 강한 양념 향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냥 부드러운 장어 맛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네. 고단백 강장식품인 풍천장어와 기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열매 복분자는 오래전부터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둘의 어울림에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분들 말씀이 이 장어를 먹을 때는 또 복분자랑 같이 먹어야 또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새 현대인들은 지방이 너무 많으면 예, 혈액이 탁해지고 콜레스테롤 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복분자에는 이 빨간색 색소가 안토시아닌 색소인데 안토시아닌. 항산화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 복분자랑 같이 먹으면 이 장어에서 기름기를 많이 섭취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 복분자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완 보완을 관계, 해주는 그렇죠. 관계이다. 예. 강장제 역할로 기력을 보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상호 보완의 역할까지 있다고 하네요. 외지인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장어 요리가 개발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풍천장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때문에 장어의 양식은 불가피한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공부화가 불가능해 장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실뱀장어를 잡아야만 합니다. 이른 새벽, 실뱀장어를 잡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이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마을 이장님은 30년 전 이웃 사람들이 잡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이용해 실뱀장어 잡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뱀장어가 들어오면 이 그물에 걸리게 지금 설치를 해두신 거예요? 바닷물이 인천강을 타고 들어오는 물때에 실뱀장어도 함께 밀려 올라오게 되는데요. 미리 설치해둔 그물에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루 2번씩 하는데요. 생각보다 어획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 실뱀장어가 있네. 3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채 10마리도 못 잡는 날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산란하는 법이 없고 저 바다로 깊은 저기를 바다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게 크면은 어느 정도 크면은 내려가 버리려고 가을 되면 또 내려가려고 또 저기를 해요. 바다로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것은 저기를 부화를 못 시키잖아요. 인공부화가 안 돼요? 인공부화를 못 시켜요. 이 장어는. 예. 이게 이렇게 이제 봄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체포가 있어.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 양지가 부여가 한때는 흔하고 값싼 음식이었다는 풍천장어. 이제는 참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대장정을 마치고 전북 고창에 와닿은 풍천장어. 이제 그 생명력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아쉬운 발길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바람을 타고 온 맛. 풍천장어의 풍어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려봅니다.